안녕하세요. 엘레바가 임상 및 약물 전문가 2명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합니다. 임상시험 전문가, 약물 전문가를 영입하는 이유는 상업화 때문이죠. 현재 엘레바는 리보세라닙의 미국 진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보들은 NDA를 위한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임상시험 전문가, 약물 전문가를 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임원이 들어온 건데 이름을 보니까 한 분은 데이비드 릴리엔 필드, 서양인 같죠. 그리고 한 분은 저우 홍후이 박사, 저우 홍후이, 이분은 중국 사람 같죠. 이렇게 2명의 박사를 각각 부사장으로 임명했는데요. 먼저 릴리엔 필드 부사장의 경우에는 안전과 약물 감시 부문을 맡게 되었는데 경력을 보니까 미국 존스 홉킨스 대에서 경영학 석사와 공학 석사, 그리고 미네소타 대에서 공중보건 석사, 그리고 메릴랜드 대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학도 하고 의학도 하고 공학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많은 학문을 습득했습니다. 여기 보면 공중보건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공중보건이란 퍼블릭 헬스입니다. 퍼블릭이라는 게 들어간 걸로 보아 개인을 위한 의학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의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우리 모두, 주민 모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을 공중보건이라고 합니다. 질병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위생의 개선, 그리고 최근 코로나처럼 전염병의 예방, 그리고 개인의 위생, 이런 것들이 공중보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위생, 전염병 예방, 이런 것들이 공중보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중보건은 우리 모두를 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개개인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하는 거죠. 릴리엔 필드 부사장은 미네소타대에서 공중보건 석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공중보건은 의학이랑도 그 맥을 같이 하죠. 참고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메릴랜드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메릴랜드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릴리엔 필드 부사장은 메릴랜드 대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을 했으니까 조직 경영, 조직 운영, 상업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잡혀 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기업 경험은 어떻게 될까?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왔을까? 엘레바의 부사장으로 곧장 임명되었다는 것은 경력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바이오 기업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리커전에서 이사로 근무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리커전을 보자마자 곧장 떠올랐던 단어가 있습니다. 리커전이죠. 제기라고 하는데 위 코드와 같이 여기 펑션 있고 여기 또 펑션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를 recursion, 제기 함수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곧장 떠올랐었는데요. 그런데 뉴스 기사를 좀 더 읽어보니까 역시나 리커전은 기계학습, 머신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기업이라고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름은 괜히 짓는 게 아니죠. 아무 의미 없이 짓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리커전이라는 기업은 후보 물질을 발굴하니까 사람 인상보다는 전임상에 가까운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컴퓨터로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드라이 랩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코드에 리커전이 들어가나 보죠. 조금 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리커전 파마스티컬스가 2021년에 나스닥에 상장했다고 하네요. 자동화, 인공지능, 기계학습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의약품을 발견하는 임상 단계의 생명공학 회사라고 합니다. CNN 모델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질병과 약물에 대한 세포 변화를 관측해서 이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 예시가 있는데 이미지스가 있습니다. 2 밀리언이니까 200만 개의 이미지스가 있고 딥러닝을 돌려서 feature extraction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특징들을 구별하는 거죠. 보면은 매주 세포들을 관찰해서 딥러닝을 돌린 뒤 어떤 특징들을 구별하고 찾아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포 변화를 관측해서 그에 대한 질병, 약물, 그런 특징들을 찾아내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추측해보자면 암세포 같은 것들을 관찰해 볼 수도 있죠. 신약 후보 물질들을 암세포에 투여한 다음에 그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찾아내면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여기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도 언급이 되는데 구글 딥마인드의 허사비스는 알파고를 만든 다음에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는지 그런 것들에 몰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는데 허서비스는 요 알파폴드의 성과가 나오면은 이것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그 기대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에 뒤이은 또 엄청난 혁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긴 하는데요. 구글 딥마인드는 알파고로 히트를 한번 치고 또 알파폴드로 그 다음 히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AI 바이오 시장이 본격 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신약 개발도 AI로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파고로 한번 입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요. 궁금하죠? 알파고를 만들었던 기업이니까 또 이번에는 어떤 놀라운 성과를 보여줄지 그런 게 기대가 된다는 건데 리커션 파마슈티컬스도 비슷한 인공지능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CNN을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이미지 그런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타 업체들 대비 압도적인 세포 관련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11페타바이트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HLB 생명과학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기사들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리커션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거 다루다가는 이번에도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이쯤에서 멈추고 그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될 때 한번 다뤄보고 싶네요. 릴리엔필드 부사장의 경우에는 리커션 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 컨설팅 기업에서도 일했다고 합니다. 라이트 포팜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BMS 이런 글로벌 제약사에서도 일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데이비드 릴리엔필드 박사는 많은 공부를 하고 AI 신약 개발 기업, 컨설팅 기업, BMS 등 다양한 경험을 거친 뒤 엘레바에 합류했습니다. 엘레바에서 뭘 하느냐? 안전 및 약물 감시 부문을 맡습니다. 리커전에서도 안전 및 약물 감시 부문을 맡았었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사장은 저우 홍우이 박사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역시 중국 사람인 것 같네요. 중국 약학대 양리학과를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와이오와대에서 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약물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양리학, 약학,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에서 18년 이상이나 임상 양리학, 계량 양리학에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글로벌 제약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존슨앤드존슨의 계열사인 얀센의 미국 양리학 책임자로 20명 이상의 양리학자를 감독했다고 하고요. 얀센은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던 회사죠. 존슨앤드존슨의 계열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레바의 부사장이 된 두 명의 박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 줄 요약입니다.
엘레바는 2명의 부사장을 임명했는데요. 그 중에 릴리엔필드 부사장은 BMS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요. 저우 홍우이 부사장은 존슨앤드존슨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